저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김민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큐트 디스미아로 응급실에 내오는 환자의 CT 소견에 대해서 라디올로직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미아의 원인은 임상적으로 심장, 그레이트 베슬에 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트 페일러, 어큐트 MI, 어리드미아 그리고 그레이트 베슬은 풀모너리 아티리얼 트롬보 엠볼리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에어웨이 자체가 옵스트럭션 되었거나 렁 파렌키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서 ARDS, 뉴모니아가 아닌 ILD와 같은 인플라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에 미니멀하게 풀모너리 알베올라 프로테노시스, 디퓨저 알베올라 헤모리지가 있고 프라이머리 렁 캔서 또는 메타스타시스,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스 인벌먼트에 의해서 디스미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머리 플루랄 디지즈로서 디스미아가 생기는 경우가 뉴모소락스가 있지만 대부분의 플루랄 디지즈는 렁 리전에 의한 세컨더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영상의학과적으로는 크게 풀모너리 이데마와 풀모너리 아테리얼 트롬보 엠볼리즘이 가장 큰 논피브럴 디스미아의 원인이고 그 외에 미셀러너스하게 라지 에어의 옵스트럭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고 성인에서는 드문 질환이 있고 플루랄 디지즈는 풀모나리 리전의 세컨더리한 소견이 많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풀모나리 이데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모나리 이데마의 소견은 영상적으로는 사실 뉴모니아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고 일단 풀모나리 이데마 자체가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하이로스테틱 풀모나리 이데마와 펄메널티 이데마가 있습니다. 인펙션에 의한 뉴모니아는 알비올라 스페이스에 인플라메터리 익수데이트가 차게 되면서 생기는 콘솔리데이션과 GGO가 있지만 풀모너리 이데마도 역시 알비올라 스페이스에 블러드 플루이드가 새어 들어와서 생기는 콘솔리데이션과 GGO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상이 뉴모니아와 다르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하이드로스테틱 풀모너리 이데마이고 펄메널티 풀모너리 이데마에 의한 GGO도 보일 수 있습니다. 크게 렁 오리진의 병변인 경우가 아니라 카디올로직 오리진인 경우에 생기는 풀모나리 이데마, 그다음 렁 자체의 뉴모니아나 인펙션, ILD에 동반되는 ARDS 또는 시스테믹한 septic shock이라든지 드러그랑 관련되어서 생기는 ARDS 등은 결국 양측성 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이라테랄티가 있다는 것이 뉴모니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류를 해보면 풀모나리 이데마는 뉴모니아보다는 좀 더 진행이 빠르고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풀모나리 펄미어빌리티가 깨져서 즉 알베올라 캐필라리 베드와 알베올라 월 사이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곧바로 블러드 플로우가 알베올라 스페이스로 차게 되는 ARDS에 의한 퍼메널티 이데마 그리고 심장의 이상 또는 심장이 이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플루이드 오버로드나 신장이 나쁘거나 플루이드 아웃풋이 줄어들어서 서큘레이션 볼륨이 증가돼서 생긴 하이드로스테틱 이데마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퍼미어빌리티는 정상이지만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차이로 인해서 캐필라리 베드 내에 있는 플루이드가 알베올라 스페이스로 차기 때문에 먼저 알베올라 스페이스로 차기 전에 인터스티시움에 플루이드가 고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 마이너한 풀모나리 이데마 종류로서 브레인이 다치거나 ICH 등의 인저리가 있을 때 생기는 뉴로제닉 이데마가 있고 나중에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리익스펜전 이데마가 있습니다. 그 외 렁을 잘랐을 때 생기는 이데마가 있지만 주로 ER보다는 흉부외과 병동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증례일 수 있는데요. 환자는 논피브럴 디스미아를 주소로 내원한 60세 남자입니다. 트라키아가 약간 데비전 되어 있긴 하지만 로테이션 되어서 찍힌 건 아니고 양측 렁은 시메트릭하게 찍혔는데 라이트 렁에 좀 더 도미넌트한 콘솔리데이션과 GGO가 보이고 레프트 미드랜드 로울렁 필드에는 라이트 렁보다는 좀 덜 광범한 콘솔리데이션이 있으면 LUL은 스페어링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메이저 피셔이고 메이저 피셔를 따라서 덴시티가 증가된 로큘레이티드 이퓨전이 약간 보이고 CP 앵글도 레프트 사이드보다는 덴시티가 증가되어 있어서 라이트 플로라이피전이 있지만 레프트 플로라이피전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심장의 크기는 보더라인 카디오 또는 마일드 카디오메갈리가 동반되어 있어서 뉴모니아 양상보다는 에이시메트릭하지만 바이라테랄, 페리페랄 스페어링 하고 있는 하이드로스테틱 풀모나리 이데마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CT도 마찬가지 소견이고 랩트에서 이퓨전이 확실치 않았는데 CT에서는 좀 더 잘 보이고 라이트 사이드의 콘솔리데이션과 GGO가 좀 더 저명해 보이기 때문에 입지라테랄 플루라 이퓨전의 양이 랩트 사이드보다 좀 더 많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플루라가 인접한 부분은 스페어링 되는 양상이고 브론코 베스큘라 번들, 브론코라는 건 에어웨이, 브론코스, 베스큘라는 풀모너리 아터리, 베인이 아니고요. 풀모너리 아터리와
브론코스가 같이 가는 브론코스라 번들을 따라서 주로 분포하는 GGO, 그리고 이런 브론코스라 번들 주변이 조금 더 어테뉴이션이 높은 콘솔리데이션 양상으로 센트럴 포션에 좀 더 저명한 하이드로스토틱 풀머나리 이데마의 양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같이 주행하는 에어웨이와 풀머나리 아터리가 다이아메터가 다른데 풀머나리 아터리가 센트럴 포션에서 페리페럴 포션이 아닌 데서는 조금 더 인골지먼트 된 양상입니다. 랩트 하트가 인라지먼트 되어 있어서 카디오제닉 풀머나리 이데마의 전형적인 소견이지만 에이시메트릭했었기 때문에 이 뉴모니아와 감별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이드로스틱 풀머나리 이데마는 플루라 이피전이 같이 동반되고 카디오메갈리가 심장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있을 때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심장 주변 즉 센트럴 풀머나리 베슬도 같이 인골지먼트 되는 게 특징입니다. 센트럴 포션에 좀 더 치우쳐져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중력에 따라서 이데마가 같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래피드하게. 그래서 환자가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으로 이데마가 생기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으로 이데마가 생기기 때문에 포지션에 따라서도 빨리 변할 수 있고, 앞선 환자도 퓨로세마이드 쓰고 나서 하루 만에 좋아졌기 때문에 치료에 따라서도 금방 반응합니다. 이 양상은 펄메아비티 이데마랑은 다른 특징입니다. 다른 이데마에 대해서 다시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피버도 있었고 디스미아도 있었던 69세 여자 환자이고 ER 랩에서 H1N1 인플루엔자가 포지티브가 나왔습니다. 과거 엑스레이에서 이미 카디오메갈리는 있었고 깨끗했던 런과 달리 ER에 왔을 때는 약간 숨을 덜 쉰 상태이지만 아틀레타시스도 있고 콘솔리데이션과 GGO가 패치하게 양측 렁에 아래 위 도미넌시 없이 페리페랄 센트럴 도미넌시 없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크기는 큰 상태로 큰 변화가 없고 플루라이 피전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CP 앵글 블런팅으로 생각되는 병변도 없으면서 덴시티가 증가된 부분은 콘솔리데이션 GGO 자체로 생각이 됐습니다. CT도 같은 소견인데 H1N1 인펙션의 경우는 주로 페리페랄 포션에 GGO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페리페랄 도미넌트 GGO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광범한 GGO가 생겼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콘솔리데이션도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고, 앞서 보셨던 하이드로스태틱 풀머나리 이데마와 달리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을 따라서 브론코스와 풀머나리 아터리의 다이아메터가 크게 풀머나리 아터리가 커져 있지 않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커져 있긴 하지만 원래 커져 있던 상태에서 더 커진 않은 상태였고, 이렇게 광범한 풀모나리 이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플루라이 피전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전형적인 인펙션과 같이 동반된 뉴모니아에 동반된 ARDS 환자이고요. HN1은 바이러스 인펙션 중에서 ARDS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 메르스, 사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중에서 ARDS를 일으킬 수 있는 인펙션입니다. 하지만 바이럴 뉴모니아의 ARDS보다는 박테리얼 뉴모니아 이한 것이 좀 더 많은데 다음 케이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미아를 주소로 외부 병원에서 20일 넘게 치료를 뉴모니아로 안티를 썼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더 악화된 양상으로 한 3, 4일에 악화된 양상이 돼가지고 본원 ER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니셜 엑스레이에서는 라이트 로울 로브로 생각되는 부분에 로벌 콘솔리데이션이 있고 랩트 로울 로브에 아틀렉타시스 또는 브론코 뉴모니아로 생각되는 베스큘라 덴시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미들렁 필드에 GGO가 있었는데 6일이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이 어펄 로브까지 익스텐전 되었고, 라이트 로울 로브의 콘솔리데이션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시 6일이 지나서 팔로우 했을 때 랩트 미들렁 필드의 콘솔리데이션과 함께 심장 뒤쪽에 있는 덴시티 말고 심장 바깥쪽으로도 베스를 따라서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을 따라서 콘솔리데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어펄 로브에 있는 덴시티는 좀 더 진해지는 양상이고, 나중에 라이트 로울 로브에 있는 뉴모니아는 확실하게 호전이 되었는데 계속 퍼시스턴트한 피버와 타입1 레스트리퍼리 페일료가 생겨서 병변 자체가 랩트에 새로 생기거나 라이트 어펄 로브에 새로 생긴 거는 뉴모니아가 아닌 다른 병변 아니면은 안티바이오틱스에 듣지 않는 뉴모니아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CT 팔로우를 했는데 이니셜 뉴모니아는 라이트 로울 로브의 로벌 타입으로 보였었고 파라뉴모닉 플루라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라이트 어플 로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트랙션 브론키 엑타시스, 즉 브론코스가 약간 늘어난 소견과 함께 레티큘러 오피스티가 주변에 보이고 랩트렁에는 이런 소견이 광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에어시스트도 동반되어 있었고요. 사실 처음에 이니셜에 랩트 로울 로브에도 콘솔리데이션이 있었는데 이게 뉴모니아인지 아니면 이 병변의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랩트 사이드에 좀 더 심한 레티큘러 오피스티와 GGO를 중심으로 광범하게 기존의 병변이 좋아지면서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새로 생긴 디스미아의 원인은 이 병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뉴모니아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 후에 ARDS가 동반이 돼서 됐었던 케이스입니다.
브론코 뉴모니아 또는 그냥 박테리알 뉴모니아 아니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있을 때 ARDS도 흔히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치료를 하고 있는 뉴모니아가 안티바이오시스를 씀에도 잘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뉴모니아의 어그라베이션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ARDS가 동반됐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환자를 보시겠습니다. 정상 렁 파렌키마에서도 어떻게 ARDS가 생기는가. 일단 이 환자는 약간의 카디오메갈리 외에 소량의 라이트 플루라이 비전이 있었던 HCC-LC 환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라이트 플루라이 비전은 아사이티스가 마이그레이션 한 것으로 생각되고 랩트 플루라이 비전은 없었고 렁 자체는 사실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센트럴 베슬이 약간 인골지먼트 된 건 아마 숨을 덜 쉬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브레인 메타시스가 있어가지고 모터 위크니스가 생기고 그래서 아마 ER로 내원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이니셜 ER 랩에서 PT 플래틸레식 PT 프롤ongation 이 25초 이상 LT가 2만 이하로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수혈을 시행을 했습니다. 싱글 도너 플라틀렛 FFP 수혈을 하고 2시간 있다 환자가 피버와 칠링 센세이션을 주소로 굉장히 심하게 호소를 하였었고 다시 10시간 지나서 12시간째 수혈하고 12시간째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저명한 양측 렁에 콘솔리데이션과 GGO가 생기고 약간 에이시메트릭하긴 하지만은 랩트 사이드에 조금 더 덴시티가 진한 콘솔리데이션이 12시간 내에 생겼습니다. 라이트 플루라이 피전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랩트 플루라이 피전은 다시 생기지 않았으며 카디오메갈리 자체가 더 커지진 않아서 카디오제닉 풀모나리 이데마는 아니고 피버가 있긴 하지만 뉴모니아 양상치고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ARDS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3일 후에 좀 더 악화됐고 ICU로 넘어가서 인투베이션 케어를 하였고 CT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대부분은 광범한 GGO이고 이퓨전은 원래 있었던 양이 아사이티스 마이그레이션 정도로 큰 변화가 없고 랩트 이퓨전은 없고 아틀렉타시스만 양측 렁에 있습니다. 심장은 오히려 랩트 카디악 챔버는 크지 않은 상태가 확실하게 라이트 사이드에 비해서 보였고 풀마나리 베슬도 에어웨이보다 그렇게 증가된 소견은 보이진 않는 펄미아빌리티 이데마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원인은 트랜스퓨전과 관련된 어큐트 렁 인저리 트랄리 또는 그냥 트랜스퓨전 릴레이티드 ARDS입니다. 정상 렁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ARDS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트랜스퓨전이라는 저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CT를 찍기 전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CT를 찍기 시행됐습니다. ARDS는 사실 다양한 스테이지를 보이고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어큐트 스테이지 완전히 얼리 익스데이티브 페이지에서는 12시간 넘어서도 노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말이었다가 근데 증상은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12시간 넘어서 찍는 경우가 좀 더 많고 그 당시에 노말이지만 인투베이션이 이미 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하루 지나고 나서 좀 확실하게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그 당시에 CT를 찍게 되니까 레이트 익스데이티브 또는 프로레이티브 페이지 때 오히려 CT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론코 뉴모니아가 있었던 케이스는 레이트 익스데이티브 페이지인 경우였고 트랄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레이트 익스데이티브 페이지에서 찍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레티큘러 오피시티가 동반되었던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프로리퍼티브 페이지 즉 콘솔리데이션과 GGO는 호전되거나 감소가 되면서 그 부분에 타입 2 뉴모사이트의 프로리퍼레이션이 되어서 레티큘러 오피시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지나고 나서 이제 ICU에서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달 지난 다음에 시스트, 파이브로시스가 같이 동반된 파이브로틱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얼리 페이지에서 정상이라는 것이 증상과 상관없이 엑스레이에서 디텍션을 미루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임상적으로 오히려 먼저 진단을 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드로스태틱 풀모나리 이데마와 퍼미어빌리티 이데마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감별해야 되는 뉴모니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디지즈의 속도는 뉴모니아가 가장 느립니다. 가장 빠른 거는 하이드로스태틱 이데마이고 이거는 중력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장이 많이 커지고 심장 주변에 센트럴 풀모나리 베슬의 인골지먼트가 같이 주행하는 에어와이와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증가된 걸 알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GG와 콘솔리데이션이 페리파렐보다 좀 더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센트럴리티가 있다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인터시잘 이데마가 먼저 생긴 다음에 알베올라 이데마가 생기는 게 펄미아빌리티 이데마는 다른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터시슘에 플루이드가 고일 틈이 없이 곧바로 알베올라 스페이스로 플루이드가 고이기 때문에 인터시잘 티크닝이 없이 광범한 GGO가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광범한 렁의 리전과
것과 대비되게 플루라 에피전의 양이 적거나 없거나 합니다. 즉 카디오제닉 풀모나리 이데마는 펄모나리티 이데마보다 좀 더 광범하지 않은 이데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피전이 많이 동반이 되고요. 페리카디아 이피전은 사실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모나리 이데마가 있을 때 각각의 감별 진단 자체는 임상적으로 영상적으로 어느 정도 감별이 되고 중요한 거는 뉴모니아와 감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즉 열이 없는 뉴모니아의 감별이 매우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양측 렁을 다 침범한다. 그게 특징인 거고 뉴모니아는 대부분 블러드본 인펙션이 아닌 에어웨이 인펙션으로 결국은 알베올러스까지 스프레드되는 양상이라서 어떤 한 부분에만 강하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양측 비대칭성이 심하다. 아래 위에 그 경향이 없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런 메이저 이데마 외에도 다른 이데마가 있는데요. 이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렁 리전이 아니라 일단 플루라 리전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라이트 플루라 에피전에 대해서 일단 또라센테시스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렁이 뉴모소락스가 생겼지만 어느 정도 펴졌고 상당히 잘 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텔레타시스가 아닌 콘솔리데이션과 GGO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이피전을 빼다 보니까 렁이 억지로 빨리 늘어나게 돼서 생긴 리익스펜전 풀모나리 이데마이고 별다른 치료 없이 곧바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혹시 컴바인드 이게 로컬라이즈 이데마의 대표적인 폼이기 때문에 이게 뉴모니아라고 생각하고 환자가 열이 안 나는 뉴모니아라고 오인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이데마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렁이 정상인데 어큐트 디스미아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렁 세팅에서 렁의 병변이 없습니다. 사실 이 환자는 렁의 병변이 없었습니다. 근데 메디아스널 세팅에서 병변이 보이시나요? 일단 림프노드는 보이지 않고 하트는 스캔이 되지 않았습니다. 랩터폴로 링귤라 디비전 세그멘탈 풀모나리 아터리에 1cm가 안 되는 필링 디펙트가 보입니다. 이 환자는 정상적인 렁에서 그러니까 렁의 병변이 없는 어큐트 풀모나리 아터리얼 트롬보 엠볼리즘으로 생긴 디스미아입니다. 이때 이미 D다이머가 올랐기 때문에 풀모나리 아터리얼 트롬보 엠볼리즘 프로토콜로 DVT까지 같이 이밸류에이션 했지만 DVT는 동반되진 않았습니다. 렁의 병변이 없는 풀모나리 아터리얼 트롬보 엠볼리즘이 대부분이고요. 임팍이 있는 경우는 4분의 1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렁에 이상이 없는 것이냐? 퍼퓨전 맵을 듀얼 에너지 CD 테크닉으로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해당되는 부분보다 좀 더 디스탈 포션에 경계가 매우 칼 자르듯이 잘 지어지고 플루라에 접하고 있는 병변이 퍼퓨전이 감소된 병변이 보입니다. 결국 병변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퍼퓨전은 감소될 수는 있고 퍼퓨전 자체도 감소되지 않는 어큐트 PT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라이트 헤미 다이프름이 아마 이벤츄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간 나이 많은 환자이고 어큐트 디스미아는 있지만 피버는 없었습니다. 카디오메갈리아 아우르타의 아테로스클로틱 체인지가 있었지만은 렁 자체는 올라간 다이프럼에 의한 아틀레타시스 외에는 이상 소견이 엑스레이에선 보이진 않았습니다. CT에서도 렁 세팅에서는 이상 소견은 없었고 여기서도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딱 한 컷에서 이렇게 벌징하는 다이아메터 반대편과 비교를 하면 확실하게 다이아메터가 증가된 어큐트 트롬보스가 가득 차 있고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트가 1.2cm 정도로 니얼 노탈 컴플리트 오클루전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부분에서 디스탈 아래쪽이겠죠. 랩터폴로 링귤라 디비전에 역시 경계가 잘 지어지는 퍼퓨전이 감소된 소견이 플루라와 접하고 있습니다. 플루라랑 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모나리 아테리얼 트롬보 엠볼리즘은 보통 렁 리전은 디텍션이 어렵진 않는데 풀모나리 아테리얼 트롬보 엠볼리즘은 디텍션을 못하고 가는 질환이 많아서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D다이머를 미처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PT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병변이 없다고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루틴 체스트 CT 찍고 체스트 CT에서 보이는 PT를 놓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는 렁 세팅에서 랩트 어플러 밍귤라 디비전에 플루라와 인접하고 있는 콘솔리데이션과 GGO가 있습니다. 경계가 굉장히 잘 지어지고요. 코로나에서 보면은 부채를 펼친 것처럼 보이는데 CP 앵글이 블런팅이 있고 이퓨전은 없는데 콘솔리데이션에 의해서 블런팅이 있었습니다. 그 콘솔리데이션의 페리페럴 포션으로 웨지 쉐입의 GGO가 있는데 이 웨지 쉐입의 그 콘 앞부분은 센트럴을 향하고 있습니다. 레디아스단 세팅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랩터폴러 링귤라 디비전의 2.2cm 길이의 컴플리트 옵스트럭션 된 풀모나리 아테리얼 트롬보 엠볼리즘이 있었고 다른 렁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보스 로울 로브 세그멘탈 풀모너리 아테리얼 브랜치에 파샬 트롬보스가 있었습니다. 즉 임팍이 동반된 PTE와 임팍이 동반되지 않은 PTE가 모두 다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D다이머를 체크를 하지 않아서 풀모너리 아테리얼 트롬보 엠볼리즘 CT를 찍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병변도 PTE를 놓치면은 뉴모니아라고 오인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뉴모니아와 차이점은 계속 강조를 하지만 플로라에 인접하고 있다. 즉 렁의 센트럴보다는 페리페럴 포션에 생긴다는 게 특징이고, 물론 GGO와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공통적인 소견이 있지만은 PTE가 있는 테리토리에 잘 생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PTE가 있는 테리토리에 로마린 렁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근데 이네스를 안 하면 이 풀모너리 임팍을 뉴모니아를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 좋은 증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논콘트라스트 체스트 CT와 리버 다이나믹 CT를 찍었던 환자이고, 환자는 사실 디스니아가 없었고 리버에 메인이 있었기 때문에 체스트 CT와 리버 다이나믹 CT를 같이 찍었습니다. 논콘트라스트 체스트 CT에서 라이트 로울 로브의 라테랄 베이잘 세그멘트에 페리페랄 콘솔리데이션과 내부의 GGO를 동반하고 있는 리버스드 할로 사인을 동반한 플루라와 인접하고 있는 병변이 있고, 입시라테랄 플루라 에피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며 위쪽으로는 아틀레타시스가 있습니다. 풀모너리 아터리는 논콘시트라서 알 수가 없었는데 리버 다이나믹 CT에서 양측 로울 로브의 풀모너리 아터리 세그멘탈 브랜치가 섹션이 됐습니다. 이 환자는 랩트 페모랄 베인에 트롬보스, 딥베인 트롬보시스가 있었고, 이 딥베인 트롬보시스가 엠볼릭하게 라이트 로울 로브 메디알 앤드 리터럴 베이잘 세그멘트에 날아가서 생긴 트롬보스와 함께 임팍이 라테랄 베이잘 세그멘트에 생긴 케이스입니다. 플루라와 인접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페리페랄 포션은 풀모너리 아터리알 서플라이가 좀 적기 때문에 임팍 이스키미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뉴모니아는 그거와 상관이 없이 랜덤하게 생기는 게 특징이겠죠. PT를 그러면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이느냐,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풀모너리 아터리를 트레이스하면 되고요. 일단 풀모너리 아터리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에는 아예 콘트라스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풀모너리 노들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팩스 시스템을 스크롤하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모너리 아터리는 꼭 반드시 브론코스랑 같이 주행을 합니다. 파샬 트롬보스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꼭 폴로 캔디처럼 보일 수 있고요. 만약 이게 리니어하게 잘리면 기차길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벽에 붙어있는 어큐트 트롬보 엠볼리즘은 풀모너리 아터리아 월과 트롬보스 사이가 어큐트 앵글을 이루고, 만약 이게 옵투즈 앵글을 이룬다고 하면 크로닉 트롬보스이겠지만 크로닉 트롬보스가 ER로 올 일은 흔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많은 스트럭처가 풀모너리 아터리 트롬보 엠볼리즘을 미미킥할 수 있고, 가장 흔한 것은 브론코스 내에 플루이드가 있거나 시크레션이 차 있거나 아니면 림프노드가 옆에 붙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지만 역시 스크롤을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PTE 환자는 결국 디스니아로 ER에 내원하기 때문에 숨을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티팩트가 역시 트롬보스를 미미킹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만 아티팩트가 생기고 아래 위에서는 정상적인 풀모너리 아터리가 보인다면은 아티팩트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풀모너리 임팍은 10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PTE가 있을 때 생기고, 알베올라 서플라이가 브론키알 아터리와 같이 듀얼 서플라이를 되기 때문에 리퍼퓨전 인저리에서 내부에 헤모리지가 생기고 주변에 콘솔리데이션이 생기는 이런 리버스드 할로 사인이 플루라와 인접하면서 생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센트럴 포션에는 잘 안 생기죠. 그러면은 콘솔리데이션이 보이는데 이게 뉴모니아랑 어떻게 감별할 것이냐? 일단 이넨스가 안 됩니다. 인플라메이션은 이넨스가 되지만, 즉 뉴모니아는 이넨스 되지만 PTE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뉴모니아랑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헤모리지가 있는 임팍 부분 자체가 뉴모니아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열이 나게 되면 뉴모니아 콤바인 될 수도 있습니다. 입시라테랄 플루라이피전은 뉴모니아랑 풀모너리 임팍에 모두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페시픽하진 않습니다. DVT는 같이 이밸류에이션을 CT로도 할 수 있는데 3분 이상의 딜레이 이미지에서 잘 보일 수 있고 필링 디펙트로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콘트라스트가 제대로 필링이 되지 않은 카디오제닉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골드 스탠다드는 칼라도플로 이미지를 이용한 리얼타임 컴프레션을 이용한 이미지이고요. 컴프레션이 되지 않고 다이아메터가 반대편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다면 트롬보스를 금방 진화할 수 있습니다. 어큐트 트롬보시스는 어테뉴에이션이 높거나 에코제네시티가 높지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컴프레션이 안 되고 다이아메터가 증가가 되면서 플로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DVT의 소견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듀얼 에너지 CT 테크닉으로 인해서 두 케이스에 있어서 PT에서 임팍이 없지만 퍼퓨전이 감소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고 센시티비티가 높다는 보고가 있지만은 항상 이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뉴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정도이지 결정적인 이미지는 아니고,
미스매치 에어리어, 즉 렁은 정상인데 퍼퓨전이 떨어진 부분만이 트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크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엔셀러리 파인딩으로 봐야 됩니다. 과연 PT가 많다고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줄까?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카디오제닉한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가 또는 라이트 하트 스트레인이 있냐의 의무입니다. 사실 에코를 보면은 랩트 벤트리크 D 쉐입 소견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CT에서도 엑시알 스캔에서 되게 잘 보입니다. 원래는 랩트 벤트리크에서 라이트 벤트리크 쪽으로 컨벡스하게 보이는 게 특징인데 이게 스트레이트닝이 되면은 D 쉐입의 LV 쉐입을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라이트 벤트리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레시오가 증가되면은 ICU 어드미션의 리스크가 4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되는데 실제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PT랑 관련된 사망에 두 가지 P-밸류가 의미가 있었던 경우는 PT 버든이 아니라 번트리큘라 레시오와 뉴모니아였습니다. 갑자기 소화가 나와서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소화에서 어큐트 디스프니아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이 병변입니다. 랩트렁에 전반적인 에어 트래핑이 있었고 라이트렁은 정상이었습니다. 라이트의 GGO가 아닙니다. CT에서도 랩트렁의 디퓨즈 에어 트래핑과 함께 랩트 메인 브론코스에 폴린바디가 있었고 토탈 옵석션에 의해서 라지 에어웨이 옵석션에 의한 어큐트 디스프니아가 있었습니다. 성인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고요. 성인에서 어큐트 디스프니아는 다른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의 경우는 체스트는 렁은 노말이고 하트 노말이고 미디아스는 이상이 없는데 또라시 있는 레벨에서 트라키아가 완전히 콜랩스되어 있었습니다. CT에서도 이 부분에 좁아진 소견과 월티크닝이 숏 세그멘트 약 2.2cm 정도에 걸쳐서 있었고 3D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였습니다. 트라키오스토미 한 사이트, 즉 다이로이드 레벨에서 생긴 숏 세그멘타 스테노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차일드에 있어서는 어큐트 에어웨이 인펙션, 그 다음 폴린바디, 성인에 있어서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포스트 트라키오스토미 스트릭처가 심할 경우에만 생기고 상당 부분 잘 생기지 않고요. 어큐트 디스미아보다는 그냥 스트라이더, 휘징 정도만 보입니다. 오히려 네오플라즘이 좀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 디스미아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빈도가 적은데 그래도 많이 놓치는 케이스라서 담아봤습니다. 논피브랄 디스미아를 보이는 환자였었고 노인이었습니다. 디퓨즈 GGO가 있었는데 센트럴 포션 스페어링 하고 있어서 하이드로스태틱 이대만은 아니었었고 CT에서도 비슷한 소견인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 19이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는 티피컬한 임상 CT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외래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중에 외부에서 폐 질환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있었는데 디스미아가 악화돼가지고 내원하였습니다. 리버스 할로우를 보이고 있었는데 임팍은 아니었고 센트럴 포션에 있었고 콘솔리데이션과 레티큘러 어페시티와 트랙션 브론키엑타시스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ILD의 일종인 COP였었고 크립토제닉 올가나이징 뉴모니아는 다른 ILD보다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니셜로 왔을 때 뉴모니아랑 감별을 해야 되는 ILD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자도 비슷한 COP 양상을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APIV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고 하트 페일리어, 풀모나리 이데마 등을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CRP도 올라갔기 때문에 뉴모니아도 생각을 했었고 D다이머 올라갔으니까 PTC도 같이 찍었는데 전부 다 네거티브였습니다. 그럼 이게 COP일 것이냐? 환자의 차트를 뒤졌을 때 1년 반 이상 아미오달론을 고용량으로 계속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OP, 즉 크립토제닉이 아니라 아미오달론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부패턴의 드러그 인두스드 풀모나리 톡시시티입니다. 이 환자는 어떨까요? 딱 봐도 ARDS가 생긴 것인데 랩터폴로베 렁캔서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리볼루밥이라는 항암제를 썼었고 PD-L1 이니비터라고 알고 있는데 리볼루밥, 아테도지즈맙, 펜브로리즈맙 같은 그런 마브로 끝나는 계열의 항암제가 이런 ARDS 패턴의 풀모나리 톡시시티를 잘 일으킵니다. 드러그 인두스 풀모나리 톡시시티는 주로 ARDS 패턴과 부패턴 그리고 하이퍼센시티브 유머나이티스 패턴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가 있을 때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그를 뒤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IPF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큐트 디스미아로 이하를 내원하였습니다. GGO가 쫙 깔렸었고 CT에서도 갑자기 전방위적인 GGO가 깔렸었는데 특별한 센트랄리티라든지 페리페랄리티 그 다음에 아래 위에 도미넌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유모니아보다는 어큐트 익서서베이션 ARDS처럼 보이는 ILD 패턴이라고 보고 어큐트 익서베이션 자체가 뉴모니아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 스테로이드랑 안티를 같이 씁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뉴모스락스 그리고 뉴모메디아스럼 자체는 디스미아를 초래하진 않습니다. 하트 페일류가 있을 수 있지만 코어풀모날레에 의한 라이트 하트 페일류가 있는 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이 환자는 기침으로 감기약으로 지금 처방받고 치료를 하고 있었고 코비드 19 거는 제외가 됐었는데 왼쪽과 비교를 하면은
뉴모니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뉴모니아가 아니라 피버가 없었고 WC가 안 올라갔는데 브론코베스라 번들의 노돌라 티크닝과 피셔의 티크닝이 보였고 플루랄 비전이 있어서 플루랄 시딩 림판자이틱 메타스타시스에 의한 논피버랄 디스미아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니셜로 이게 진단이 됐었고 AGC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도 40일 동안 뉴모니아를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CT에서 보이는 콘솔리데이션과 지지오가 라이트 로울 로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캐비터리 리전이 있어서 정상적인 뉴모니아랑 조금 달랐다고 생각을 했었고 펫을 시행을 했는데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풀마나리 말리그런시 중에서 뉴모니아를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뮤시너스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피버가 없이 치료를 해도 한 달 동안 치료해도 되지 않는다 하면 뉴모니아가 아니라고 꼭 감별을 하셔야겠습니다. 원래 캔서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디스미아가 있는데 양측명의 GGO가 있고 심장이 커졌는데 라이트 하트가 커져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렁에 있는 게 이데마일 것인가 봤는데 3개월 전에 시행한 CT에서도 이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어폴로비 브론키올라이티스 같은 클러스터 센트리로블라 노루가 랩트렁에 GGO들이 있었고 라이트 로울로브에는 인터로블라 septal 티크닝이 있었는데 그게 쫙 전부 다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오른쪽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이 퓨전도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브론커스가 아니라 풀마나리 아터리가 퉁퉁해지면서 생긴 베스큘라 트레인버드 소견이고요. 풀마나리 아터리가 원래 보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굵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경우는 풀마나리 튜머 트롬보엠볼릭 마이크로 안지오패시 PTTM이라고 부릅니다. AGC에서 많이 생기고요. 브레스트 캔서도 잘 생깁니다. 이 환자는 PT도 없었고 그런 CT에 렁의 소견이 없었는데 1년 전에 병변이 없었을 때랑 비교하면 라이트 하트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4일 후에 더 증가가 돼서 랩트 하트보다 3배 정도 증가되어 있었고 48시간 이내에 사망을 했습니다. 병변은 보이지 않지만 PTTM에 의한 어큐트 래피드 프로그레싱 풀마나리 하이퍼텐전으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트롬보스가 마이크로 베슬과 아테리오를 채우고 거기에 베슬월에 프로리퍼레이션이 생긴 것이 병태 생리입니다. 결국 풀마나리 아테리오 리지스턴트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굉장히 빨리 하이퍼텐전이 생기기 때문에 라이트 벤트리클라 페일리어가 생기게 되고 빠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튜머는 브레스트 캔서와 스토마 캔서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디스미아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풀모나리 리전은 감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PT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디스미아의 메이저 원인에 대해서 감별을 잘 하시고 결국은 임상, 영상, 소견을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